자, 오늘 이번 주 중반이고요. 일단 시장이 좀 회복세를 보이는 건 같은데 과연 방향성이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조금 전체적인 그림도 잡아보고 섹터별 흐름도 체크해보는 시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오늘 거론해볼 섹터는 자율주행과 로봇 섹터고요. 일단 현대차 밸류체인 쪽이 오늘 또 잘 나가고 있어서 그들에 대한 힌트를 좀 얻어볼게요. 근데 우리가 또 현대차가 뭐 로봇에 대한 성장성 갖고 있는 건 잘 알겠는데 이 프리미엄을 대체 어디까지 반영을 하냐. 증권가에서는 프리미엄이 계속 밸류가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소장님 생각도 그러세요? 우리가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현대차 그룹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의 다양한 종목들이 현재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도 오늘 좀 마이너스지만 여전히 좀 주가가 높은 고공 수준에 있고 또 로봇 관련해서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상당히 강한 흐름들 좀 나타내고 있죠. 이런 흐름들을 놓고 본다라면 다양하게 우리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삼성과 연계된 어떤 로봇주들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기술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을 바탕으로 로봇을 한다라는 것이 가장 부각이 받을 수 있는 것이 현대차 그룹이 아니겠나 이런 것들이 재부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때 이제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해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었을 때는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있어서 관심을 끌지 못했었죠. 그런데 깜보회동 이후에 우리가 이제 GPU가 실질적으로 현대 오토에버에 들어왔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현대차 그룹들이 앞으로 관세에 대한 리스크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앞으로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모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다른 로봇주들이라든지 뭐 앞서 언급드렸던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또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한 견조한 흐름들 물론 이제 오후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네.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전해지면서 오후까지 이제 버텨내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수준에 있어서는 현대차 그룹주들 특히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틈새 전략으로서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적극적인 포지션을 잡아가면 좋을지 종목으로 좀 좁혀가 볼게요. 일단 현대차 자체는 좋죠. 일단 그렇죠. 실적도 잘 나오고요. 배당 매력도 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현대모비스 잘 나오고 실적.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또 연관돼 있고 또 오늘 강한 현대위아 예. 조금 시총이 작잖아요. 그렇지만 탄력도는 높다.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각각 종목들마다 개성이 있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픽하시겠어요? 여기에 이제 더하게 된다면 현대 글로비스도 올해 배당에 대한 매력도 계속 말씀드려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 현대 무벡스도 지금 현재 주가 탄력성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자동차를 중심으로 모아가려면 현대차를 모아가거나 모비스를 모아가는 것이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배당 매력도는 현대 글로비스가 가장 높을 것으로 현재 지금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현대 무벡스 로봇과 관련된 종목 이렇게 구분해서 내가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 그러니까 다 지금 하나만 찍어라 현대차 그룹 중에 나 그걸 사겠다. 이런 접근은 지금 현재 유효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어떤 모멘텀을 통해서 어떠한 이유를 바탕으로 올라갈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내가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 나는 연말까지 그냥 진득하니 내년까지 보겠다. 그럼 현대차가 가장 우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무벡스 같은 경우는 단기간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글로비스는 배당 매력도 그리고 자동차 쪽 보실 거면 현대차하고 모비스 그다음 자율주행은 현대 무벡스 이렇게 분류를 했으니까 원하는 테마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율주행 테마도 알아보고 싶은데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많은 우리 출연자분들께서 자율주행 테마 보지 마세요. 단계예요. 이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만 샀었더라도 지금 수익이 10% 났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뭐 10% 정도 수익을 뭐 당연히 볼 수 있었다 안타깝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도 FSD에 대해서 과장 광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자율주행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먼저 주지의 사실이죠. 근데 단지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그 견해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원전주나 자율주행과 같은 것들은 어떤 그러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조금 올라가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수준에 있어서 자 이제 내년도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FSD가 들어왔으니 내년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레벨 2 단계거든요. 레벨 3까지도 아직 간 건 아니고 레벨 5까지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갈 길은 먼 거죠. 이제 물론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내딛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퍼포먼스를 볼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과 이익을 기반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여전히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는 섹터에 대해서는 일단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연말에 오히려 배당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이익단의 종목들을 보는 것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율주행도 결국은 이익단의 매력도를 체크를 해야 된다. 하지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아직 자율주행 쪽에 대한 어떤 유의미한 실적을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답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로봇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로봇주가 사실 그 기세가 올해 여름부터 좀 이어졌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게 감속기, 액추에이터 쪽, 뭐 대장주가 SPG였고, 이 SPG를 필두로 오늘 로봇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동반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가 추세 하락의 시작점인지 아니면 그냥 저스트 단기 조정일 뿐인지 그렇다면 매수 기회도 있는 것인지 이런 전략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는 일단 뭐 우리가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이 늘어날 부분들은 있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 있어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던 섹터이고 이런 것들이 동반 하락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대장주인 레이버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여러 가지 이제 본 로봇주들도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한 템포 쉬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 대한 그 긍정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또다시 기회가 오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조정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서둘러서 들어간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로봇주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급하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고 들어가자. 로봇주는 이번 주 후반까지 흐름을 같이 좀 체크해 보시죠. 자, 마무리 짓고요.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반도체 투톱이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순매도는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펴볼 부분이고요. 반도체 업황이나 뭐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정말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분들께서 좋은 건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문제는 수급이거든요.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에서 지금 매도를 하고 이 돈이 반도체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수급이 이동하면 다시 반도체가 주도 섹터의 자리를 찾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런 좀 패턴으로 보세요, 지금? 저는 로봇주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과 반도체를 하는 수급은 좀 다를 수 있겠다라고 다르다? 봅니다. 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 좀 꼬여 있으면서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 종목을 이제 지정을 받다 보니까 신용 매수가 이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지금 두 종목 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은 충분히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제 내년도에 대한 어떤 전망치를 놓고 보면 우리가 조선, 방산, 전력 인프라,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증권사가 다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섹터고요. 또 이들에 대한 이제 수출 모멘텀, 그리고 영업이익이 대거 늘어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 수급이 꼬여 있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의 접근이 훨씬 유효할 수 있겠다. 단지 이제 이것을 단순하게 로봇과 어떤 핑퐁 게임으로 좀 보기에는 로봇주들의 어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소부장과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 수급이 나중에 들어올 거예요. 결국은 네. 반도체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지수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다 긍정적으로 지금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소장님 사실 반도체 투톱 안에서 삼성전자 더 좋게 보셨잖아요. 네. 여전히 그러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다 매력적인 가격대로 온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돌발 변수가 생겼죠.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됐고, 그게 맞아요. 이제 55만 원 밑에 있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안전하게 탄탄하게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두에빌,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 좋다. 오히려 지금 이제 고점에서 그리고 조정기에 악재가 한꺼번에 다 터졌고 여기서 신용 매수가 안 들어간다라는 것은 수급이 탄탄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 올해 다 배당을 많이 줄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매수에 나서는 것도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 투경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 신용 매수가 못 들어오니까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색다른 답변을 전해주셨고요. 하이닉스 외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다른 투경 지정 종목들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소보장주까지 좀 긍정적인 판단을 주셨는데 오늘 시스템 반도체 쪽하고 반도체 장비 쪽하고 다 같이 좋거든요. 오늘 특별히 좋은 퍼포먼스가 높은 종목을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강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순환매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어찌됐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으로 시세가 몰리면 네. 다시 또 소부장보다는 대형주들이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이 쉬어주고 있는 구간에서 소부장을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는 것은 나름대로 조금 수익을 좀 챙기는 따박따박 챙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사실 반도체 투톱이 못 가면 소부장 네. 같이 못 가니까 소부장은 반도체 투톱이랑 같이 보자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럼 지금 분위기는 소부장만 따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길게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만큼 많은 투자분들께서 이제 조정이 한 달 반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웬만한 종목들은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있어서 특히 이제 소부장 쪽. 어쨌든 소부장을 산다라는 것은 내년도에 대한 반도체 전망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좋게 보기 때문에 소부장을 사는 거죠. 또 투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내년도를 바라보고 소부장을 잠깐 트레이딩하자. 하지만 연말 지금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 이제 배당을 해야죠. 26일까지 그렇죠.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다음 날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수급이 또 바뀔 가능성도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혹시 배당 매력도 높은 반도체 소부장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솔직히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현대차에 대한 배당 매력도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일단 무조건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수급이 좀 세게 들어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이오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진짜 참 계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갖기는 또 좀 불안하고 그런 섹터인데 그만큼 좀 리스키합니다. 요즘에 뉴스가 터지면 바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알테오젠 이후로 지금 정말 많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계속 이 눌림을 겪고 있어요. 바이오는 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우리가 1월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하나만 믿고 투자하기에는 약간 조금 리스키하다. 조금 더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래요? 것처럼 네. 알테오젠 이슈가 있은 다음부터 물론 이제 삼성 바이오 에펙스홀직스 같은 경우가 이제 나름대로 수급을 버텨왔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수급을 버텨왔습니다만 나머지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수혜를 볼 것이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컨퍼런스가 있다라는 부분들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일단 수급이 원활히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 어떠한 종목이 됐던 어떠한 섹터가 됐던 수급이 현재 지금 이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자라는 것은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물려갈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나의 판단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들이 지금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제약바이오를 판다라는 것이 그들이 잘못돼 있고 내 생각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거리를 좀 두자.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나마라도 거리를 좀 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바이오 테마들을 다 지금 거리 두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은 어떤 섹터로 그럼 들어가야 될까요? 기술 이전도 안 돼. 우리가 어떤 전체적으로 신약 개발도 지금 안 돼. 이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전체적으로 섹터가 잠깐 쉬어가는 것 같아요. 로봇주들이 다 쉬어가는 것처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어떠한 이슈에도 지금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빅 딜이 나와주면 그때는 좀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겠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기술 이전 모멘텀 조금 더 빨리 나와줘야 제약바이오가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비만 치료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비만 치료제 사실 조정을 그렇게 크게 안 받았거든요. 네. 지금 뭐 추세 유지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하루 쉰다고 해서 우리가 좀 낙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좀 달리 봐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낙담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매수 기회를 본다라는 것도 좀 다르죠.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정을 좀 받은 과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 사야지.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살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분명 다양한 비만 치료제가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은 IT와 좀 다릅니다. IT는 지금 당장 내년에도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 팩트가 굉장히 있는 거고요. 이런 쪽들은 이제 내년도에 이제 신약이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정일 때는 오히려 물량을 좀 줄이고 네.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상승 그 트렌드를 탈 때 그때 따라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테마가 바로 이 탈모 치료제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건보료 적용 소식 한마디에 오늘 또 이 탈모 테마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은 위더스 제약인 것 같고요. 이쪽은 단기로 그러니까 트레이딩 접근을 한다고 해도 괜찮은 테마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짧게 끊어치기는 가능하겠죠. 오늘 또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정을 다 봐야 된다라는 또 의견을 약간의 또 그런 의견을 했죠. 그래서 일단 탈모 치료제는 단기 테마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떤 네. 식으로 어떻게 저게 적용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업 이익에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나타나겠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전혀 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은 한 2, 3일 정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는 충분히 유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고 혹시 오늘 좀 단기로 들어가셨다면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전략까지도 말씀 주셨어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 홀딩스 잠깐 좀 여쭤보자면 지금 뭐 계속 뭐 새로운 공장 건설 이야기 나오고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일단 바이오로직스 쪽도 최근 집중도 높고 에피스 홀딩스는 지금 분할 재상장 이후에 계속 날아가잖아요. 네. 이쪽 종목들은 그래도 좀 묵직하니까 우리 소장의 의견 좀 다를까요? 이쪽은 결국 수급 논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할 상장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을 채워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과거 LG엔솔 같은 경우도 분할 상장된 이후에 수급을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후에 펀드멘탈과 다르게 수급 논리가 적용이 됐다라는 것을 놓고 보면 지금은 수급 논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보유를 계속 해나가셔야 되겠지만 이 지금 와서 따라간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물릴 수 있다. 어차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조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주항공주도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쪽 섹터에 대한 매력도는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또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누리호를 매년 한 번씩 발사하자라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관심은 더군다나 이제 투자 경고로 이제 지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스페이스X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거와 관련된 그 단기적인 트레이딩 벌써 변동성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구분해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최근 외국인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좀 우리가 편안하게 쉬어가야 하는 건지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시장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기회에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한 건지 그럴 만한 섹터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보자. 이번 주는 아직까지 다음 주부터? 네, 다음 네. 주부터 반도체, 조선, 방산,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해서는 26일까지 이제 배당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환율과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을 보고 내년을 바라보고 선침해 과정에서 좀 보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서두르지 말자. 네.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극적으로 접근 괜찮다. 반도체 그리고 조방전 같은 기존 주도 섹터들 눈여겨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